안녕하세요.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KLM에 이어 유럽으로 가는 여러가지 방법 중 독일을 경유하는 유럽 직항 노선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으로 유럽에 들어간 경로에 대한 탑승 후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은 유럽의 관문인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의 직항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입니다. 현재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는 KLM과 마찬가지로 구식 전복기인 보잉 747-400을 운영하고 있고, 수요에 따라서 조금 더 작은 A340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뮌헨 노선에는 최신의 기종인 A350을 투입하고 있어요. 유럽 내 연결편이 프랑크푸르트가 훨씬 좋은데도 뮌헨의 최신기를 투입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노선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직항으로 가장 쉽지만 비싸게 가는 방법이 있고, 다소 시간이 더 지체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경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유라고 하면 아시아를 경유할 수도 있고, 중동을 경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유럽까지는 직항인 유럽계 항공사 중에 독일 항공입니다. KLM 후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잉 747-400은 한때 세계의 하늘을 주름잡던 최고의 항공기였지만 이제는 퇴역 중인 기종으로 아무리 내장재들을 개선했다 해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럽계 항공사들이 중동이나 중국계 항공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령들이 좀 오래된 건 맞습니다. 주로 보잉 747-400을 타게 되는데 한 번은 A340을 타게 됐어요. 이 기종이 참 재미있는 기종인데 아마 일반 여행객들은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기종일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 타봤고요.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화장실 구조가 아주 재밌었는데 처음에 화장실을 좀 못 찾았어요. 항공기 중앙에 이 사진과 같이 계단이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들을 다 모아놓은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화물칸 공간 활용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기종의 역사와 뒷얘기들을 다 드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 340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탑승 후기의 꽃은 기내식이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식 메뉴입니다. 통상 출발지와 도착지 메뉴를 하나씩 준비하는 게 통례인데요. A340을 탔을 때는 독일 메뉴도 하나가 들어갔는데 보잉 747을 탔을 때는 한식만 2가지였어요. 그만큼 이 한국의 파워가 세진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면 독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한식 비빔밥입니다. 같은 비빔밥이지만 한국에서 갈 때랑 한국으로 올 때 비빔밥이 차이가 좀 나네요. 기내식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발지에서 만들어져서 실리겠죠. 즉 같은 비빔밥이라도 독일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빔밥이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좀 허전하고 그렇죠? 김치도 한번 볼까요? 한국 회사에서 수입한 김치네요. 한국에서 실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해간 이 독일에 있는 김치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내식을 고를 때 정말 이거저거 다 생각하기 싫고 다 귀찮고 결정은 빨리 해야 되고 그럼 그냥 출발지 음식을 시킵니다. 한국에서 만든 기내식이면 아무래도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잘 만들지 않겠어요? 아침 식사는 독일식으로 오믈렛과 소세지를 시켰는데요. 사실 비빔밥도 이 양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이 아침 식사는 좀 심하네요. 다 먹는데 3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 먹는 양이 유럽에서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한국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들이 대부분이라 적게 먹는다고 생각한 걸까요? 좀 기분이 그러네. 에어프랑스가 KLM과 합병해서 유럽에서 최대 항공사가 되고 스카이팀 연맹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루프트한자가 이제 유럽에서 2번째로 큰 항공사고요.
스위스항공, 오스트리아항공을 합병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유로윙스, 뭐 에어돌로미티 등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항공계 거인입니다. 또한 우리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항공, 타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전일공수, 에어캐나다 등 쟁쟁한 멤버들로 구성된 최대 항공동맹 스타얼라이언스의 초대 멤버이자 리더로서 아시아나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노선을 좋아하는 게 주로 이용하게 되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은 이 경유지로서 적극 추천할 만해요. 우선 공항에서 시내까지 아주 가깝습니다. 차로 15분이면 도심에 도착할 수 있고 S반 교외선 열차로도 뭐 20분이면 충분히 중앙역까지 도착합니다. 즉 유럽 내 다른 도시로 갈 때 프랑크푸르트 경유로 이 짧은 시간 내에 경유지까지 관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프랑크푸르트 한공항이 있어요. 주로 저가 항공이 이용하는 공항인데 아주 멉니다. 가능하면 이 한공항은 비춥니다. 솔직히 프랑크푸르트라는 이름을 붙인 게 사기예요. 아우토반 미치게 달려서 1시간 반 걸려요. 12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루프트한자의 장점은 다양한 노선, 이 안전에 대한 신뢰, 유럽 경유시에 이 프랑크푸르트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내식도 한식이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준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항공기가 전반적으로 낡았고 독일이라는 좀 딱딱한 이미지답게 이 수화물 조금만 초과돼도 이 얄짤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뭐 이런 서비스가 국적기에 비해서 확실히 경직됐고 뭐 이번의 경우에는 기내식 양이 너무 적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위에 지적한 이런 아쉬운 점도 분명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애정하는 항공사고 추천하고 싶은 유럽행 노선입니다. 감사합니다.